김봉신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무거우시죠? 예? 네. 예. 아니 지금 보면 예. 굉장히 전국이 혼란합니다. 뭐 잠시 후에 이제 13분 후에는 갤럽의 한 주간의 여론조사가 좀 발표될 텐데요. 일단 그 예측의 달인, 예, 여론조사의 마법사, 네, 김봉신 부대표 찍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국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난주에 딱 맞췄어요, 20. 예. 저는 지난주에 19 찍었습니다. 예. 애매한 게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어제 뉴스가 너무 세서 네. 이게 반영이 됐으면 10%까지 10% 후반으로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 게 네. 정상인데 네. 문제는 어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죠. 반영이 많이 돼봤자 3분의 1인데 예. 보통 3분의 1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3일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첫날 가장 많이 잡히고요. 예. 그다음에 점점 적게 잡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요일별 균등 할당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3분의 1 정도 반영이 된다 쳤을 때 예. 그랬을 때는 하락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뭡니까 북러 간의 어떤 움직임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강경 대응 기조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안보 보수론자들을 얼마나 자극했을지 요거를 생각하면 그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어제 이제 세게 나온 지금 대통령 명태균 목소리.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네. 요것과 관련된 파장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조정을 된다 하더라도 최대 2% 포인트 즉 18% 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겠다. 18%. 예. 이게 이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됐으면.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네. 20% 횡보 내지 19로 봐야 되겠다. 20% 내지는 그 사이죠. 근데 이 요일별 균등 할당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갤럽이 통상의 여론조사를 할 때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요일별 균등 할당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3일 조사했을 때 보통은 모든 조사 기관이 이틀 네. 조사하면 첫날, 예. 3일 조사해도 첫날, 둘째 날 많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할당 추출을 한다고 해서 그 쿼터 표가 있는데 예. 가령 그 뭐 마지막 날은 20, 30대가 잘 안 잡히니 그걸 좀 추출한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안 잡히니 그 지역을 좀 더 집중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과거 이 갤럽 그 데일리 오피니언이 나왔을 때는 네. 정말로 데일리하게 즉 그 하루하루 333명 막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네네. 균등 할당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대통령 음성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자들은 그 김건희 여사와 저 누구죠? 그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본을 찾고 있었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과 파장은 매우 크고 심대한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면 아마도 다음 주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면 그러면 18%? 왜냐하면 다 반영돼도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3분의 1. 그러면 이제 최대 하락폭을 6으로 놓고 두 번 조사에서 12로 넣었을 때 한 주에 6으로 넣었을 때 6의 3분의 1이면 2% 포인트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 다른 것은 횡보하고 요 사건으로만 정확하게 반영됐다. 그랬을 땐 2% 포인트 하락이 맞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선 조사 시간대, 방법 아까 말씀드린 할당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순수하게 100% 영향을 받는 조사는 다음 주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주 조사가 100% 영향 대통령의 목소리가 반영된 여론조사는 다음 주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리얼미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반영이 되죠. 예, 리얼미터 ARS 조사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리얼미터 조사가 민심이 반영된 첫 번째 조사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요새 재미있게 보는 거는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조원 CNI에 의뢰하는 이런 조사들이 이제 ARS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표본 수는 2,000명입니다. 꽤 두툼하게 잡죠. 네. 이런 조사 예를 들어서 이 스트레이트 뉴스 ARS 요 조원 CNI 조사 같은 경우에도 네. 3일 조사했습니다. 만약에 26일, 27일, 28일, 10월 이렇게 26, 27, 28, 3일 조사했다고 하면 요 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조사에서요. 이 더자유산상은 중앙선거론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 그 긍정률이 네. 어느 정도 나오느냐? 20% 초반이에요. 국정수행평가 23.9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게 봐야죠.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이게 추출이 이게 17개 광역시도를 다 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여튼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조사에서 네. 가령 23.9, 24 나왔다. 그런데 이게 지난 NBS에서 전화 면접에서 22 나왔거든요. 네. 요새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요. 대통령 긍정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뭘 얘기하느냐? ARS는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 다시 얘기해서 정치에 관심 많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ARS에서도 대통령 긍정률이 굉장히 밀려서 20% 초반까지 빠진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화 면접에서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네. 그게 상호 계속해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좀 보면 네. 나선형의 침묵 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대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 긍정률은 대세 하락. 대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거는 저는 8월 달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게 8월 달에 사실은 그때 특사를 할 때 인기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 특사도 하고 뭡니까 이걸 꼭 생계형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운전면허 이렇게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걸 생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운전면허를 회복시켜서 운전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 끼고 경제인들 껴가지고 이제 털어내는 거죠. 그 사면으로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뉴라이트 논란 아니었습니까? 인사 논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추석 그 명절에서도 그때 반짝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유야무야. 그러면은 이건 뭐냐? 총선 이후에 백약이 안 되는 거.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도 모든 명절에도 안 돼. 어떤 기념일에도 안 돼.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군다나 이제 명태균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네. 그리고 어제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목소리.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야, 이제 여권이 네.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했죠. 지나기 직전에 되게 야심차게 특검이 아닌 특감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특별감사제. 이거는 뭐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김건희 여사만 숨기면 도려내면. 그렇죠. 여기다 어디다가 나오지 말라. 네. 나오지 마시고 어디 계셔라. 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이 이제는 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국민 여론이 대통령 육성이 나온 마당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장막 안에 가두면 이게 여론이 호전이 되겠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불가한 영역으로 됐고 다 무용한 절차가 돼버렸습니다. 특검이 됐든 제2부속실이 됐든 오늘 아침 신장식 의원은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시정연설에 와서 하야를 발표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지 않고 총리 대독을 시키네 뭐네 특감을 하네 마네 다 무용한 절차들이다. 제가 보기에 국민적 정서가 대체로 이렇게 파다하고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들도 대체로 무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급전직하했던 게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였어요.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금과 2016년과 상당히 닮아 있다, 기시감이 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폭락을 했었던가요? 당시에도 폭락했죠. 25에서 17까지 네. 폭락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그냥 바닥으로까지 네. 내려갔었는데요. 예. 국정농단 시기에 그게 잘 기억하시겠지만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게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 이거는 한번 봐야죠. 예. 근데 봐야 되는데 대통령 긍정률이 무려 2주 만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을 당시에는 경험했습니다. 2주입니다. 네. 당시에 10월 3주에 25, 2016년입니다. 네. 10월 4주 한 주 만에 예. 17까지 떨어져요. 이게 8%포인트 빠진 겁니다. 네. 여기서 한 주 더 가서 11월 첫 주. 예.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예. 11월 첫 주로 기록이 되는 네. 그러네요. 2024년 네. 11월 첫 주입니다. 네. 다음 주가요. 2016년 11월 4일, 2016년 11월 4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 평가가 5까지 빠지죠. 5%로 빠집니다. 5%로 빠지고 잘못하고 있다가 89%. 그러니까 태블릿 PC 나오고 나자마자, 그러니까 대통령 목소리가 10월 31일에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며칠인가요? 그러네. 다음 주 금요일은 예. 8일입니다. 네. 8일. 자, 다음 주가 11월 첫 주죠. 예. 그런데 그러네. 2016년 국정농단으로 촛불이 불타오르고 시국 선언이 있고 네. 지식인들 사회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언론인들이 엄청 움직이면서 예. 그러면서 검찰이 예. 어쩌면 등 떠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당신 청와대였죠. 청와대 문에서 들어가겠다. 연풍문 앞에서 뭐 들어가겠다고 못 했었어요.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게 그리고, 그 무렵이 됐습니다. 그게 11월 첫 주였고요. 예. 오늘 대한민국은 10월 마지막 주고요. 네. 다음 주가 11월 첫 주입니다. 예. 그러면 네. 지난 갤럽은 20. 예. 오늘은 나오겠죠. 곧. 예. 예. 그런데 1분 남았습니다. 예. 불과 2주 만에 20% 포인트 하락을 2016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것을 같이 들여다보신다면, 같이 비교해서 보신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완만하게 빠져도 거기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네. 한번 봐야죠.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흡사하다. 왜냐하면 그 어제인가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공동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들 선언이 좀 이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집회에 시민들이 얼마나, 물론 이제 내일 그 민주당이 주관하는 집회이고 전체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와 모든 제 정당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저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일은 그 민주당 단독 집회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민중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추가로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라면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와 거의 유사한 그런 정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은 국민들이 정말 충격과 허탈과, 이게 이렇게 공천 뒷거래를 겉으로는 오늘 나온 그 모든 그 조중동 사설들을 보더라도요, 상당히 그 동화 사설일 제목은 이런 겁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윤 육성 확인 충격과 후폭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선일보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19 나왔네요. 19. 19 나왔군요. 그러니까 우리 김봉신 부대표의 전문가의 해석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19 나오고 다음 주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가 5%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그렇게 세게. 아니,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저희는 2016년 11월 첫 주 조사에서 태블릿 PC가 나온 다음에,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세요? 한 주 만에 14%는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까? 얘기는 예. 합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19%가 나왔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에는 대통령 목소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나올 리얼미터 조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 여진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 주에 갤럽 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번 주 10월 5주차 조사 결과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예, 이번 주 10월 5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제 공부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긍정률 19. 네. 이번 정부 들어서 10%대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예, 10%대는 처음입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예, 4월 총선 때 최저치가 나온 게 20%. 21%. 총선 지나고 5월 예, 5주차 때 처음 예, 21%. 예, 21 찍고. 예. 그리고 9월 2주차 때 20 찍고 그다음에 10월 4주차 때 20 찍고 맞습니다. 그리고 10%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 예. 이거를 따지면 전고점을 이제 7월 3주 29일로 놓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약간 시즌 다시 얘기해서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모든 국면에서 상승에 뭡니까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했다. 그러면 7월 3주 대비 10%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네. 19라는 숫자 10%대에 최초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요. 긍정 부정 이유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대통령 일단은 부정이 72가 됐습니다. 70을 네. 이제 70% 선을 상향 돌파 했는데요. 부정 평가가 네. 요것도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지나가서 이제 만약에 탄핵이나 하야나 하여튼간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이 부정평가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응답을 하면 네. 70%가 넘어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 여론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랬을 때 그 720명 지금 부정평가자 720명한테 도대체 왜 부정하십니까? 라고 해서 자유응답식 오픈응답이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육성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지난번에는 검찰로 이렇게 전이 돼서 오버랩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금은 대통령과도 이러면 그러면 한 몸통이고 네.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몸통이고 거기에 대변인격이 대통령이 된 건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종합하면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1위로 올라오는 거는 이상하지 않다. 경제 민생 물가가 지금 2위 14%인데요.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다 들어가고 있고 네.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네. 이렇게 되니까 경제 민생 물가가 2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지역별 여론조사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18% 나왔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이 6%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가 16%고요. 대구 경북이 1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튼실하게 이 정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무너졌습니다. 대구 경북이 18%로 무너졌고 서울이 그나마 22%,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22%로 유지를 하고 희한한 것은 대전, 충청, 세종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에서 29%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치고 있다. 야, 대구 경북이 무너졌습니다. 대구 경북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8%로 긍정평가 최악의 긍정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사실상 이제 영남 지역당 특히 TK 지역당으로 사실상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는데 TK 지역 민심이 이 정도로 사납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이게 48%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 못하고 있다 해서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결과를 봤더니 44대 44로 동률이 됐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 경북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런데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이번 조사에서 33%만이 긍정하고 있고요. 예. 부정평가 즉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보수 성향자 중에서 예. 57입니다. 네. 57.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40%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7%포인트가 빠져버렸죠. 네.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보수, TK, 네. 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바닥을 확인을 하자. 내려가서 바닥을 한번 보자.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뭡니까 여당이건 대통령실이건 정신 차릴 사람 차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네. 한번 바닥을 보여줘야겠다. 예. 그래야 다들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TK에서 18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26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려 8%포인트 빠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난주에 잘하고 있다. 물론 이게 그 TK의 사례 수가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의 변동이기는 한데 이렇게 따지면 지난주에 긍정하신 분들의 3분의 1이 날라간 거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8%를 기록을 한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도 물론 이제 33%의 지지가 있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볼 때 대체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분위기인데 그 지역에서 18%밖에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권 이거 곤란하다.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 그 노동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온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냐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 주장대로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굉장히 좀 TK에서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TK에 계신 분들이 지금 뭔가 이제 결심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긍정평가 이유에서 외교는 올라갔는데 국방 안보가 또 5%포인트 빠졌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북러의 밀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살상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하여튼 결정은 안 났겠지만 네네. 그런 류의 어떤 언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예. 긍정평가 이유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제정세, 국내 경제 예.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러우 전쟁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흘러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사유에서 외교가 플러스 6해서 33% 기록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플러스 3에서 8% 기록을 했지만 국방안보에서 말씀 주신 대로 5%가 빠졌어요. 그래서 4%가 됐고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직무평가 부정평가 순위에서 국방안보 분야가 또 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155mm 포탄 지급하면서 살상무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 한반도가 무기 팔아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사되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를 정세가 불안하도록 그리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수 쪽에서도 이거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혹은 또 윤석열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한 조처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한다? 이것은 안 되지라는 생각을 보수 유권자들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튼튼한 국방과 안보 태세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러우 전쟁에 개입할 이유는 없다. 또 거기에 무기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여론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 세대
세대별로도 살펴보면 지금 여전히 40대가 9%로 최악의 지지를 하고 있고요. 30대 11%, 그리고 20대죠. 20대가 14%, 50대가 17%, 60대가 24%, 70대 이상이 41%지만 부정평가가 47%로 긍부정에서 부정이 앞서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냐면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부정평가가 매우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성향별로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뭐 성향 없음, 뭐 이렇게 모름, 무응답, 뭐 거절, 뭐 이것까지 다 합쳐서 성향별로도 긍부정에서 부정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중도에서도 긍정이 14, 부정이 7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도 저 수준이면 네. 10%대죠 지금. 네. 10% 중반에서는 중도이신 분들은 거의 그냥 의견 쏠림이 한쪽으로 많이 돼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다시 가져오려면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선택이 필요한데 과연 뭐 이를테면 무슨 뭐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을 안보 불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밀어갈 수도 있겠다 보이는데 특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만 보내도 파병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국회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병이 곧 참전이 돼버리는 순간 그러면 전선은 동아시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찬성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어떠한 형식이 되건 간에 군인이 발을 들여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 여론에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동률을 기록했고요. 조국혁신당 7%, 무응답이 25%이고 개혁신당은 2%, 진보당 그리고 그 외의 정당들은 각각 1%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국민의힘 여당 네. 그리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32로 동률 완전히 같죠. 네. 역시 이거 어떻게 봐야 역시 됩니까, 말씀드리는 건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32를 넣는 게 저 어디 가 보니까 이게 그 뭐 의석이 많은데 이거 뭐 한 60은 돼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런 야당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2가 이걸 꼭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의석수가 통상 많다고 이런 해서. 질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가 19%로 역대급 최저치가 나왔으면 사실은 대한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대통령 부정 평가가 차세대 어떤 그 지도자에 해당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 아니냐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빠져서 일로 가느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스윙하는 건데 네. 스윙하는 그 유권자의 규모는 많지가 않고요. 빠지면은 무당층화되거나 아예 여론에서 빠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32는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낮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더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여당치고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가 맞죠. 국민의힘은 지금은 한 40 정도 유지하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하고 지선을 패배할 정도라면 지금 20% 수준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한 40대 25가 정상인데 네네. 32대 35로 붙었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석을 이용해서 더 치고 올라갔을 때 40이 되느냐를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민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더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면 더 좋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32대 31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큰 선거 가면 야당이 이길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긍정률이 19지 않습니까? 네네. 당 지지도보다 대통령 긍정률이 더 빠져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로 선거에선 작용하겠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대통령은 지금 미세하게 23에서 22, 20, 29 이렇게 세 번의 아주 극히 미세한 네. 횡보이기는 하지만 수치로만 보면 이거 빠지는 건가? 단계 하락인가라고도 생각할 텐데 국민의힘은 28로 최저치를 바닥을 찍고 30, 32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역시 5.2 이내이기 때문에 횡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분명한 건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약간 회복을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해서 트리플 커플링 현상, 즉 대통령 긍정률, 국민의힘 지지도, 한동훈 선호도 세 개가 다 빠지는 그 하락세를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고 하나는 살렸다. 네. 살린 거는 국민의힘 지지도다. 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커플링을 만들어냈다. 네. 그 얘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여당을 좀 살리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서 도저히 이제 보수의 판단은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단계에 있고 그 가운데 뭐 특검은 아니지만 특감 그리고 또 뭐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좀 있죠. 거기에다가 희망을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적극적인 희망인지 네. 소극적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32대 32로 붙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예. 대통령 긍정률 확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예. 18 나왔잖아요. 예.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53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 요 갭을 한번 갭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53%의 대구 경북 유권자 분들 이분들의 그분들 중에서 과연 도대체 몇 퍼센트가 대통령을 긍정하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네.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마지막까지 지키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대통령에게 어떠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는 지금 네. 데이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 40, 부정 4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 41, 부정 51.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가 한동훈 잘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가 이재명 잘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지금 40대 41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이 거의 동률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예. 그런데 이거를 지난 1월 정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네. 두 번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에 52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예. 52에서 지금 40 됐으니까 12%포인트 하락된 거 빠진 거죠. 예. 그래서 40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년 6월에는 32, 11월에는 31, 24년 1월에는 35, 지금은 41. 올라가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는.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즉 한 달, 그러니까 한 11개월로 전에. 봤을 때 11개월 전과 대비해서 1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당 지지자 중에서로 따지면 한동훈 지금 대표는 지난 1월 때에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이었겠죠. 네. 그때 89%였습니다. 자당 지지자 중에서. 지금은 자당 지지자 중에서 68입니다.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73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네. 자, 이걸 봤을 때에 동률, 즉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40 수준으로 조정이 됐다. 거품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네. 제1야당이 힘겹게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얻으니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진 권력자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국회 다수 의석은 다수 의석이고 정부는 또 정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자원 배분의 권한은 정부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야당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41이 됐고 자당 지지자 중에서 73이 된 거는 이거는 인상 깊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40% 선을 돌파해서 상향 돌파했다라는 거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도 성향 그 명망가들을 좀 만난다든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좀 발언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왜냐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요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되고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기라성처럼 나타났잖아요. 이때 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가 불과 1월 말이니까 이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의 기대감이 52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실 속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그 마찰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면서 예. 일부 하락했다. 그래서 40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최근 바닥을 확인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TK 지역, 뭐 부산 경남 지역이 그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여론을 좀 반영해서 국회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11월 14일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 때 국민의힘이 단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당론으로 이것을 가결할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아까 그 정당 네, 지지도. 정당 지지도 중에 국민의힘 지지도와 대통령 긍정률에 네.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을 떠나서 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대통령을 떠나보내 탈당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겠다 이런 거 그럴 수 보시나요? 있죠. 탈당 그러니까 요구. 국회의원이 될 때는 공천도 받아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신세를 졌으면 예. 그걸 보온성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뭐 해주는데 뭐 영향이 있었다. 뭐 누가 아니면은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친윤계가 장악한 네. 상태에서 거기서 뭐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보온성 뭐 방탄에 나서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 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는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 식솔들을 지방선거에 내야 되는데 이때 있어서 대통령 긍정률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할 만하느냐라는 거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 임기보다도 긴 자기 임기를 걱정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는 그 오늘 여론조사 발표가 국민의힘이 주는 충격파가 상당히 클 걸로 보이고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탈당파와 그리고 순장조로 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친윤계 가운데 몇 명은 순장조로 나는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런 그룹들이 이제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탈당파와 순장조가 어떻게 분화가 되고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의 최대 계파가 뭐였습니까? 관망파였습니다. 이 관망파 50여 명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의 명운이 갈리게 될 거고 현재로서는 소위 친한파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하고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된 이후로 한동훈 대표가 일체의 발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판단과 입장을 정해서 그 깃발을 들고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얼버무리면서 가게 될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동훈의 미래는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이 국면에서 누가 탈당하라고 첫 번째 깃발을 들 거냐. 이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참고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을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네. 예. 정청래 의원이 9%로 1등인 것 같고요. 1%가 넘는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국민의힘의 주진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이었습니다. 네. 예.
요거 언급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국감 활약 국회의원, 활약했던 국회의원분들. 61명의 이제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뜬금없는. 74%는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정청래 의원이 9%로 법사위원장 활약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나와봐요. 예, 앉으세요. 사회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발언하세요. 뭐 이런 거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죠. 주진우 의원이 1.6 그렇게 있고 최민희 의원이 1.1, 강유정 의원이 1.0, 그리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4, 그리고 김재원,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명,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이 1.1, 용해인 0.3, 정혜경 진보당 0.1. 활약한 의원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74%로 가장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 가려서 이 국감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3주간에 있을 국감에서 명태균 의혹이 대거 폭발할 거다. 증거가 엄청 나올 거다. 뭐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과 예단 보도가 쏟아졌는데 결과적으로 활약한 의원 없음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런데 갤럽이 이제 같은 조사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느냐, 없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네. 2013년부터 한 6번 조사를 한 것 중에 이번 국회가 최초로 22% 그러니까 20%를 넘어서 성과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걸로 봤을 때는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아까 그 뭐 언급해주신 그 의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노력상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국민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국정감사에서 압도적 1위는 정청래 의원입니다. 9%로 1위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뭐 이름이 다 나와 있지만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에 대해서는 5%, 국민의힘 의원 23명에 대해서는 4%, 조국혁신당 0.4, 뭐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국정 직무수행 평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국감이 사실상 오늘로 마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국감에 대한 평가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본 야당 국회의원들의 국감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기자들도 그 취재하느라 고생했지만 밤늦게까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국회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오늘 나온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 불출석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소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제는 다른 방송으로 넘어가실 시간인데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죠. 이제 오마이뉴스 가셔야 되죠. 네. 이제 다음은 오마이TV로 넘어가서 김봉신 부대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